일단 오늘은 앞쪽은 좀 디자인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뒤쪽은 마케팅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에 있어서 조형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황금 비율이 뭐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항상 다른 비율에 비해서 탁월하거나 가장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품의 균형과 정렬, 흥미로운 구도를 고민해야 하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비율을 맞춰서 디자인을 할 경우 좀 실패할 확률이 적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지만 황금 비율이 1대 1.618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소수점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디자인을 할 때 비율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열등분을 해서 그걸 뭐 1대9, 2대8, 3대7, 6대4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황금 비율에 가까운 비율들이 7대3과 6대4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을 디자인에 활용하면 좀 이상적인 느낌이 들고 조화로운 느낌이 들고 균형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7대3이라는 비율은 시각적으로 좀 즐거움을 주고 어떤 부분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가장 좀 자주 활용해 볼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대4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대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따분하고 진부해 보일 수 있을 수 있으나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1대9 같은 경우에는 7대3이나 6대4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한 대비를 주고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다양한 비율들을 다뤄보고 7대3이나 6대4 이런 것들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결론은 어떤 비율도 느껴지지 않는 애매한 비율, 예를 들면 뭐 진짜 5.5대 4.5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비율이나 아니면은 비율 자체를 느낄 수 없는 복잡한 구성 같은 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율이 어떤 디자인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지만 의도하려는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원이나 사각형 등 이제 도형에서도 비례 원리가 적용되니까 조금 더 독특한 디자인을 할 때에도 비례 원리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원을 활용한 디자인에서도 비율을 활용을 해서 비례 원리 적용해서 디자인을 해보면 조형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시로 6대4 비율을 가져온 건데요. 만약에 좀 같이 그냥 딱 떨어지게끔 디자인을 했다면 다소 밋밋하거나 답답한 느낌을 줬을 것이지만 이처럼 황금 비율에 가까운 비율을 디자인에 적용을 함으로써 조형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어요. 7대3 비율이 디자인 안에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꼭 디자인 전체를 봤을 때 7대3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요소 두 가지가 7대3의 비율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소극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율을 같이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이고 만약에 여기 7대3이었고 5대5로 나눠진 그런 단순한 느낌의 디자인이었다면 좀 밋밋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을 7대3으로 맞춤으로써 조금 더 조형미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더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여백을 설정을 할 때에도 위쪽 여백,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여백의 사이즈를 이거는 의도적으로 3대7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요소와 요소 간 여백이나 아니면 텍스트 간의 여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말한 그 조형미가 느껴지는 비율을 활용을 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게 한 4대6 혹은 3대7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안쪽에 이제 여백을 짤 때에도 3대7이나 4대6을 맞추어서 여백을 짜는 것이 조형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고 만약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은 1대1이 아니긴 하지만 1대1 사이즈의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안쪽에 있는 여백도 1대1로 맞춰주는 것이 비율적으로 좀 안전함이 느껴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율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하 좌우 여백 설정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여백을 설정하기 전에 무조건 정렬부터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 정렬을 다 맞췄다면 이제 그 상하 좌우의 마진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하 좌우가 동일한 마진이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상하, 좌우 이렇게 2개씩만 동일하게 맞춰도 어느 정도 균형감 있는 디자인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하좌우 동일하게 맞춘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그 조형미가 느껴지는 황금 비율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실제로 마진에도 적용해보는 예시예요. 그래서 6대4나 7대3의 비율 적용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여백을 7, 이 아래쪽 여백을 3으로 해서 맞췄더니 뭔가 그냥 이렇게 할 때에 비해서는 약간 더 디자인적으로 위쪽으로 좀 예뻐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텍스트에도 조금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이쯤에 이제 균형 잡기 어떤 꾸밈 텍스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덜 들고 균형감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백 설정에 대한 얘기였고 여백이나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 텍스트를 먼저 넣고 조정하면 어려울 수 있으나 도형적으로 먼저 무언가를 배치하면 실패 확률도 낮아진다. 그래서 여백 설정까지 완료를 했다면 이제 안쪽에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되는데 레이아웃 구성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그 정해진 텍스트나 아니면 사진을 먼저 넣기보다는 전에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도형화 시켜서 도형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핀터레스트에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이 많아서 이런 검색어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 디자인 레이아웃이나 매거진 레이아웃 이런 걸 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들이 예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도형화시켜서 온 다음에 만약에 내가 넣고자 하는 텍스트들도 텍스트 양도 이거랑 비슷하다면 그냥 요게 그대로 이제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걸 도형화시키고 거기에다 내가 넣고자 하는 것들을 넣으면 된다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기획안을 만들지 않는 경우라도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둬야 되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처음 다뤘으니까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마케팅은 생산자가 상품 혹은 용역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경영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이제 디자인 작업물들 마케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이해해야 되고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일관되고 효과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물들이 그냥 미학적으로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을 잘 팔리게 하게끔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떤 소비자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가인데 그를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현장 분석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품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고 관찰하고 사용해보고 먹으면서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고 이제 누가 이걸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활동이겠죠. 나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취미생활, 좋아하는 단어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수록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한 맥락으로 현장 분석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직접 현장 분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고객이나 소비자가 어떤 가치관, 취미생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 현장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핍에서 찾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결핍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해요.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불만족, 불평, 결핍 같은 것들은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따라서 갈등과 해결이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페인 포인트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지금 결여되어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해요. 그 마지막으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이제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대, 30대에 구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뭐 진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평범한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문장화시켜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바로 페르소나 마케팅 핵심입니다. 내가 이 돈을 주고 산다면 돈이 아깝지 않을까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구체적인 인물을 설정한 다음에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의 시점을 생활해보는 거예요. 결국 누가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가, 누가 공감을 잘하냐, 이것이 이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주말전사라는 무슨 그 마케팅 페르소나를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소나를 뭘로 설정했냐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이제 페르소나로 설정한 거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된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을 타겟 페르소나로 삼았어요. 그래서 뭐 좀 더 구체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여행자들 이렇게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상상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는 좀 더 현지화되고 직접 그 로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숙소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뭐 다양한 방면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떠오른 거로는 기획안 제작 그리고 중요도에 따른 위계 구분 이 정도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시를 가져봤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직접 그 제작을 했던 기획안이고 한 몇 개월 전에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모비님이라는 그 되게 유명하신 영화 유튜버 분의 도서를 홍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왜 별로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실제로 그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던 분에게 피드백을 받고 나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게 되어서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페르소나 마케팅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영화 유튜버 지무비 이렇게만 하면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글의 문제가 일단 타겟팅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요. 타겟팅을 하지 않고 기획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뭔가 좀 전달력이 없고 애매모호하고 너무 두루뭉실한 그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케팅 이론을 무시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시안을 만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마케팅을 적용을 해서 이번에 좀 나은 시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했던 과정, 얘기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스텝 1은 시장 조사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좀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니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청년 취업난 더 심해졌다. 그래서 여기서 결핍이 있구나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핍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문구가 설득력 있는 문구일까? 혹은 이 카드 뉴스를 썸네일만 보고도 한 번쯤 클릭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구가 무엇일까? 를 고민해 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감이라는 능력을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해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좋을지를 생각해보고 작성을 해보니 취업난이 답일까? 평범 20대에서 유튜브로 인생을 바꾼 지무비의 성공 비결 혹은 뭐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던 청년 유튜브로 인생을 뒤집다처럼 약간 지무비도 당신들처럼 되게 취업난을 겪는 시기가 있었고 실패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공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좋은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획안을 작성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저희가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클라이언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마케팅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제시를 안 해줬다면 저는 딱 이것만 보고도 아직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디자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걸 읽고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 뭐 이거랑 비슷한 페르소나를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들의 입장을 공감을 해서 어떤 디자인이 효과적인 디자인일까라고 했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텍스트들이 좀
위계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고 다 글자 크기도 좀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미리 컴퍼니 입사한 계기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하고 이걸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제일 눈에 처음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게 되고 이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문구들 중에서 가장 좀 설득력 있고 이 회사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조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 설정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뭐가 눈에 띄는 그런 문구 혹은 디자인일지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자인할 때 좀 마케팅적인 그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러고 디자인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고요. 오늘은 피드백을 생략을 하기로 해서 다음 주에 피드백하면 될 것 같아요.